다시토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면 네네. 일단 현재 베트남 주식시장 규모도 네. 좀 궁금을 하고요. 예. 여기도 분명 대표 지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 시장을 좀 잠깐 좀. 베트남 같은 경우 네. 제가 시장이 한 21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프론티어 국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네. 네, 글로벌 뭐 투자 관점에서도 네네. 이 베트남 주식시장을 뭐 글로벌 국가들이 많이 좀 네. 보고 있는데 우선 투자 관점에서 보는 이 분류 체계 중에 MSCI라고 있습니다. MSCI 네, 죠?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대한 발전, 뭐 발달 단계라고 네.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네. 여러 단계 나눠지고 있는데 선진시장, 네. 그다음 뭐 신흥시장, 아니면 또 뭐 프론티어 시장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한국, 뭐 중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흥이죠. 신흥입니다. 저희가. 네, 선진시장 올라가야 됩니다. 못 저희도. 가요. 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상황인데 베트남은 아직은 뭐 프론티어 프론티어. 시장이긴 한데 네네. 프론티어 내에서 국가 비중이 바로 1위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신흥 시장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시장이 좀 있다. 굉장히 높죠. 네. 왜냐하면 프론티어 내에서 국가 비중이 1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베트남이 주식시장 분류로 보더라도 네. 좀 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한 단계 도입하게 되면은 이 네.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그렇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프론티어 시장에서 좀 신흥 시장으로 또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은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네,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이잖아요. 네네네. 예, 여기는 뭔가요? VN. VN. 네, VN 지수를 쓰고 있고요. VN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스피. 코스피인가요? 예, 코스피를 보시면 되고 VN 전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VN 30이라고 아, 이거 코스피 뭐 200 같은 이런 건가요? 네네네. 아. 30개 상위 기업들을 저희가 또 투자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좀 더 지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VN 지수로만 보면은 종목이 한 400개 정도를 네네.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뭐 대형 지수고 네. 시총 한 210조 원 정도네요. 네. 그리고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360조. 3분의 1 정도 되는 네. 수준이에요. 삼성전자에. 네, 뭐 크지는 않는데, 네. 우선은 그래도 VN 지수 중에서도 VN 30, 30. 네, 30개 좀 위주로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그래도 좀 대표성 있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 좀 더 좋은 걸로 저희가 네. 패시브 시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 기업은 네. 우선 베트남 기업의 지금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네. 주로 뭐 소매 유통 아니면 뭐 증권 보험 아니면 대부분 뭐 국영 기업이죠.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위 기업은 이 베트남 무역은행, 한국으로 치면 한 수출입은행 정도로 좀 볼 그러게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이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빈그룹. 빈그룹, 네, 아까 빈펄 얘기도 하셨죠. 네. 네, 우선 부동산이 기반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빈페스트 같이 좀 뭐 자동차라든지 안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산업에 사실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소매, 뭐 가전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비나밀크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유에 또 진심인. 네. 예.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베트남 시장에 뭐 메일 유업이나 남양 유업도 많이 진출해 있죠. 네. 분유 시장 굉장히 크고 베트남의 뭐 CJ라고 할 수 있는 뭐 유통 다 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마산그룹이라는 또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좀 국유 기업들이 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 싶기도 이제 한단 말이죠. 네네네. 예. 우선은 투자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면은 네. 민간 기업이 좀 적다 보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요 기업들이 또 민영화의 좀 가능성도 아, 민영화. 네, 뭐 조심스럽지만은 생각을 사실 해봐야 되는데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한 2025년까지 140개가 넘는 국유 기업의 지분을 좀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19개 국유 기업을 이미 민영화한다고 좀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한 뭐 4, 5년, 5, 6년 정도에서는 한 180개 아,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네. 민영화 같은 경우는 결국 뭐 국가적인 뭐 성장이라든지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자금 유입을 보면은 네. 결국은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좀 성장성 관점에서 민간 기업을 좀 몇 개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우선은
빈그룹 CES에서도 좀 네네네. 들어가서 전기차 부스를 새로 만들기도 했었고 인공지능 같은 네. 경우도 그 아마존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렉사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것만으로 하겠다 이런 건 좀 아니고요. 뭐 GM의 뭐 전기차 연구원들을 다 데리고 와서 투자를 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뭐 기업들하고도 좀 협업을 해서 뭐 운영 체제 같은 경우 좀 개발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미국의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2024년에 좀 네. 완공이 목표인데 중국 같은 경우 워낙 뭐 내수도 크고 인구가 뭐 더 많고 정책적으로 아예 중국에서는 내수 중심으로 현재는 키우려고 하고 물론 수출도 하려고 합니다만 네. 네, 그런 측면인데 아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내수 시장보다는 아예 좀 뭐 글로벌 시장을 아예 타겟 네. 스로 해서 다양한 미국과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네네네네. 전기차 시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뭐 지원책 같은 네. 경우 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부가가치가 네. 높은 그런 전기차 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업들도 보면은 네. 뭐 우리가 지금 빈그룹 하나를 살펴봤지만 네네네. 조금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네. 또 있습니다. 좀 있을까요? 예. 네네. 베트남 1위 그 ICT 기업, IT 네네.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네네. 이 FPT FPT. 예, 요 그룹이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한 2조 원 정도로 네. 이 동남아 최대 기업. 오. 네, 그러니까 베트남 최대가 아니라 동남아 네네. 전체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반도체 네. 자회사도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도 좀 갖고 있어가지고 뭐 한국에서 직접 회로를 처음 출시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사물 인터넷 아니면 네.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칩 공급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네. 않습니다만 네. 이런 반도체 이 기업도 좀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이 FP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뭐 솔루션 프로그램 같은 게 다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안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뭐 서비스,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반도체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네. 글로벌 동향 또 네. 베트남 시장에 대한 동향, 네. 그다음에 베트남 기업에 대한 네. 현 상황까지 조금 짚어봤는데 네. 일단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긴 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네. 그렇다면 네.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네. 베트남 시장이 저렇게 좀 좋아 보이는데 네네.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베트남에 네. 투자하는 방법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죠. 그쵸. 네, 첫째는 그 뭐 개별 종목 투자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기업 투자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꽤 오래 되기도 했는데 네네. 베트남 알 주식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 투자하는 방법이 좀 있을긴 합니다만 네. 사실 이 선진 시장이 아닌 곳에서는 네. 이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간접 투자 상품으로 네. 투자에 좀 권해드리고 펀드도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한 다양한 운용사에서 네. 실제로 베트남 현지 법인을 네. 통해서 저희가 운용력들이 네. 이제 액티브 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네. 마지막으로는 또 ETF. ETF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에이스 베트남 그 VN30 ETF가 있는데 네. 요 개인 투자자분들 순 매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네네. 있는 펀드인 거죠. 맞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는 아 예. 베트남에 투자하는 유일한 ETF. ETF. 예, 유일한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손쉽게 투자하시는 좀 방법이 네네. 있을 것 네네네네. 같아가지고 이렇게 네. 저희가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종목 하나하나 네. 선택하기 너무 힘들다 네. 하시는 분한테는 뭐 지수 아까 말씀드린 VN30이라고 대형주 위주의 그런 네. ETF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 전문 운용력에 이 좀 힘을 좀 빌려서 이 지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네, 그런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뭐 베트남 공모 펀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으실 종목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고르기는 어렵진 않은데 네. 직접 투자를 하면은 예, 예. 몇 종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 예. 우리가 들어볼 만한 거 있잖아요. 아까 빈, 그렇죠? 네, 네, 네. 예,
뭐 마산, 네, 마산. 마산 그룹. 한 5가지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은 네네. 아, 끝나겠다 싶은데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먼저나 ETF를 네. 한번 활용해 보면은 예. 좀 더 안정성도 담보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이 아닐까. ETF 투자를 좀 고려해야 될 점은 이건 그렇죠. 하나의 ETF뿐만 아니라 전체 다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LP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죠. 네. LP들이 이 호가를 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9시에서 9시 5분은 호가를 제시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호가를 제시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은 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이 한국 네. 시간 기준입니다. 네. 11시부터 네. 1시 반까지. 네. 그다음에 점심 휴식. 네. 네, 점심에는 장 안 여는 거죠. 네. 1시 반부터 네. 15시까지.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3시부터 4시 반까지고 뭐 마감 동시 호가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요 이렇게 장이 열려 있을 때 네. 호가를 LP들이 좀 더 그 제시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좀 장이 열렸을 때 열렸을 때라. 거래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아니 베트남이 이렇게 지금 4시 뭐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베트남 왜 이렇게 오르는데 한국은 이렇게 왜 안 오른 채로 끝났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거는 시차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음 날에 그만큼의 좀 덜 오른 거, 그러니까 장 시간 끝나는 것만큼 한국 시장이 끝나는 그런 시간 이후에 오른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음 날 베트남이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전에 또 이게 또 ETF가 또 맞춰집니다. 야, 이거는 투자를 좀 네. 이거는 좀 시차를 고려해야 되는 예. 그게 있네요. 예,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어차피 이게 시차가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또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시장이 좀 열려 있을 때 조금 더 매매를 좀 더 하시는 게 좀 더 용이하다. 베트남 자국민들의 네. 투자는 네. 어때요? 많이들 합니까? 베트남 자국민들에 대한 투자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외국인들이 그럼 많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들 하지만 그렇죠. 예.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외국인들이 하는. 많이 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베트남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폭락을 많이 했었죠. 네네네네. 뭐 금리 올리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기도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기관들의 시장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아직 뭐 그렇게 뭐 활발하게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외국인 기관 아니면 저희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네네네.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시장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시장은 어떨 것이냐 베트남이. 네네네. 과연. 올해 좀 예. 보면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망들이 있어요. 네. 상반기에는 네. 안 좋고 상저하고 하고, 네. 뭐 이런 전망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상고하고 뭐 네. 이런 전망도 있고 네, 네.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좀 좋게 점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예. 아무래도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네. 금리도 네, 네. 작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네. 올해는 작년만치는 아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요. 네, 네. 얼핏 그런 걸로 비춰보면 베트남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작년 말에 애널리스트 전망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첫 번째는 환율이 좀 안정될 것이다. 네, 원달러 네. 환율이.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를 하고. 많이 예상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시장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상반기에 좀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도 뭐 1분기 정도쯤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네. 많이 하셨는데 큰 방향성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은 너무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음. 환율도 사실 뭐 특정 뭐 1,200원대 많이 예상하셨는데 네. 작년 말에 이미 1,200원대로 많이 안정이 됐죠. 네. 그다음에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 피크를 좀 찍었다라는 네. 고 내려오고 있다는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상이 네. 좀 그렇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상반기는 좀 어렵고 네. 뭐 하반기가 돼서야 그래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상반기 분위기는 좀 더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또 그렇고 뭐 연휴 때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국내 주식시장도 오히려 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연간 전망을 새로 한번 더 내는 것도 있어요. 네네네. 예, 수정된 걸 반영해서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경제 펀더멘탈 측면 아니면 네네.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육성책
아니면 이런 인구 구조, 그다음에 네. 올해 또 이슈가 정책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네. 하면은 무조건 베트남이 나올 수밖에 없긴 네네. 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이슈들을 봤을 때 베트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이 정확히 언제 시점에 좀 괜찮아진다라는 것은 예측이 너무 그건 어렵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근데 뭐 달러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가고 있고, 네. 이런 측면들을 좀 봤을 때 올해 그동안 2, 3년 또는 3, 4년 이상 미국이나 선진국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베트남 같은 거 올해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네.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베트남 뭐 경제 상황이나 네, 네, 네. 주식 시장도 그때보다는 네. 종목수도 늘어났고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많이 좀 잡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다시 한번 이 베트남 투자를 상기시키는 네, 이런 상황이 네. 온 것 같다. 네. 그리고 경제의 어떤 성장 속도가 네. 뭐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있게 하지만 네, 네. 베트남의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 맞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베트남 민족성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네. 부지런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예, 예. 2006, 7년 당시 처음 예. 만들었을 때 똑같은 얘기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 그때 안 부지런했던 사람이 지금 부지런하지는 않을 거고 네, 네, 네. 달라진 거는 네. 산업이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대감이 네. 좀 크다. 예, 그런 부분들을 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베트남을 보면 많은 분들 그렇지만 예전에 한국의 초반을 떠올리실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한 20년 전, 네, 애플이 2003년에 폭스콘을 통해서 중국 현지에 네, 맥북을 처음 공장을 예, 세우고. 공장을 세웠을 때 그때와 너무 유사한 거죠. 음. 예, 뭐 모델 3나 이런 테슬라 공장도 처음에 상해 2019년 착공하고 그때를 하면은 너무나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꼭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네. 뭐 한국도 그렇고요. 50년, 100년 전에는 이 국가들도 다 이머징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베트남의 이런 뭐 행보들이 결국 이런 선진국들이 과거 20년, 30년, 50년, 10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향에 맞춰서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투자를 한번 네, 해보시면은 네. 예. 괜찮겠다고 그래. 네. 뭐 베트남의 이제 성격성을 보시고 네, 네, 네.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라. 맞습니다. 이렇게 예,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네. 알아봤고요. 예, 예. 또 좋은 주제로 네. 또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